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너르게 펼쳐진 하늘, 서늘하고 맑은 공기에서 가을이 성큼 왔음을 만끽하게 됩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노라면 당장이라도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힐링을 위해 산을 찾으시는 분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 건강하게 등산하실 수 있는 주의점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가파른 산을 오르거나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호흡량이 늘어나고 혈액순환이 빠르게 되기에 빈혈이 있으신 분들, 또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혈압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으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완만한 산을 천천히 감상하며 오르시면 좋겠죠. 관절과 근육 보호를 위해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고 땀이 식을 때 찬바람의 추위를 느껴 감기에 노출될 수 있으니 얇은 옷도 필수입니다. 맑은 공기 깊게 호흡하면서 동방신선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나는 생장염장 사의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의이환이라. 하루의 일과 하나의 프로젝트. 모든 생명도 생장염장. 낳고 기르고 열매 맺고 쉬고는 만물의 순환 법칙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며 생잠영장 사이로 이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밝혀주신 것인데요. 생장염장은 스스로 함이 없이 둥글어가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순환하는 시간에 때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을 암송해 보시며 깨달음 얻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남극의 기온 상승 속도가 기존 기후변화 모델 예측치보다 많게는 2배나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7일 가디언은 프랑스 기후환경과학연구소의 연구팀이 1,000년 동안의 남극 온도 변화 추이를 간직한 빙상 퇴적물 78개를 분석한 결과 남극 온도는 10년마다 0.22도에서 0.32도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애초 기후변화 모델로는 10년마다 0.18도씩 오르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더 가파른 속도로 온도가 오른 것인데요. 특히 온난화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남극 서부는 기후변화 모델의 예측치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극지방이 다른 곳보다 더 빨리 온난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왔습니다. 논문주 저자인 마티우 카사도 박사는 북극에서 극지 증폭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남극에서도 극지 증폭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았다며 남극에서 자연적인 변동성을 넘어서는 심각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홍콩이 8일 139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홍수가 발생하며 도시가 멈춰섰습니다. 엄청난 폭우로 일부 지역의 도로가 폐쇄되고 학교에서는 긴급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홍콩 천문대는 전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158.1mm의 폭우가 쏟아졌다며 폭풍우 경보 최고 단계인 흑색 폭풍우 경보를 2021년 10월 이후 2년 만에 발령했습니다. 천문대는 이 같은 시간당 강우량은 기록이 남아있는 1884년 이후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전날 밤 11시 5분 발령된 경보가 이날 정오 넘어서까지 12시간 넘게 유지되어 역대 가장 오래 지속한 흑색 폭풍우 경보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이번 물폭탄으로 홍콩의 피해 규모는 1억 달러, 약 1,333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한편 홍콩의 접경 도시인 중국 광둥성 선전에도 71년 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선전시에는 전날부터 12시간 동안 누적 465.5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 이는 기록이 시작된 1952년 이후 최대 폭우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무기 체계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대결하는 중국에 수천 대의 자율무기 체계로 맞대응하며 승부수를 띄운 것인데요. 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가 향후 2년 내에 AI 기반 기술, 드론 및 자율 시스템으로 구성된 방대한 네트워크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향후 18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여러 영역에서 수천 개의 규모의 자율무기 체계를 배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캐슬린 힉스 미 국방부 장관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중국 때문에 비상한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라며 중국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실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연설에서 중국은 무인지능 전투능력 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군은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는 AI 위성 네트워크를 우주 공간에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적국의 AI 위성 일부를 공격해도 미사일 감지 능력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많은 위성을 띄워 모자이크전에 대비하겠다는 의도인데요. 모자이크와의 일부 타일이 빠져도 전체를 보면 어떤 이미지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전력이 무력화되더라도 전체 작전은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모자이크전의 개념입니다. 이 때문에 모자이크전에선 인간의 능력에 기초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적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AI 등 첨단 기술의 기계적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AI 활용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군비 경쟁,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위험, 윤리법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승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혹시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또 전 세계를 장악한 게임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에서도 청룡 주작과 함께 사신이 자주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전 세계로 펼쳐진 한국 문화의 바탕에는 음양과 오행 사상, 또 망냥 문화가 있습니다. 진정한 한류 문화의 뿌리, 그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문작가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한민족 역사 문화의 바탕인 음양 오행과 오령 망량이라는 주제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숨을 쉴 때는 공기를 인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죠.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은 음양 오행을 특별히 생각지 않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요일을 들 수 있습니다. 음양을 상징하는 일요일과 월요일, 그리고 오행을 상징하는 화, 수, 목, 금, 토, 요일을 매일 하루에도 수없이 사용합니다. 이처럼 한국 역사 문화에서 음양 오행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이를 거의 잊고 살아갑니다. 한민족 역사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음양 오행의 향취를 같이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조들은 국가 재난이 발생하면 하늘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늘에 제사만 올린 것이 아니라 음양 오행 기운을 다스려 현실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최근 긴 장마와 태풍으로 전국 각지에서 겪은 어려움을 기억하실 텐데요. 조선시대까지 오랫동안 비가 그치지 않고 수해가 발생하면 기청제라는 국가 의례, 다시 말해서 하늘에 올리는 제사, 천제를 올렸습니다. 현대에는 일기예보를 보면서 그저 오랜 비가 그치기만을 기대했다면 선조들은 하늘에 천제를 올려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해가 그치기를 염원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민족 특유의 세계관, 천지인 사상에서 유래한 천지감응 철학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늘과 땅에 기도를 올리면 하늘과 땅이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국가에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거행했던 천제를 보통 영제라고 불렀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원하는 기청제도 영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영제 중에 사문영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선시대 한양 도성을 예로 들자면 사대문 위에 음식을 차려놓고 하늘에 올리는 제사가 바로 사문영제입니다. 고려 시기에는 국문의라는 영제를 개성 성문 위에서 올린 기록을 고려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사문영제 전통은 고려의 국가 의례를 계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신라에서는 사성문제라는 영제를 신라의 수도 금성 성문 위에서 올렸습니다. 이를 볼 때 사문영제의 전통은 이미 삼국시대 그 이전부터 시행된 상당히 오래된 전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문영제는 단순히 청제만 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대문을 열고 닫아
음양오행 기운을 조율하는 흥미로운 퍼포먼스가 수반된 국가 의례였습니다. 기우제를 올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대문에서 기우제를 거행할 때 어떤 문을 열거나 닫아놓고 천제를 올렸을까요? 음양오행 도표를 펼쳐놓고 설명을 드리면 오랜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선 수기를 왕성하게 하려고 북쪽문을 개방합니다. 금이 수를 생한다는 금생수라는 원리로 서쪽 성문도 개방합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일으킨 수기가 다시 생명력 있게 퍼져서 농작물에 이롭게 하도록 동쪽 성문도 같이 개방합니다. 단 화기를 눌러 다스려야 하기에 남쪽 성문은 닫게 됩니다. 가뭄과 반대로 긴 장마, 수해에는 영제, 기청제를 올릴 때 어떻게 성문을 열고 닫아서 오행 기운을 조율했을까요? 기청제를 올릴 때는 오행 기운을 조화롭게 소통시켜서 수해를 다스리고자 하대문을 모두 개방하고 천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 거행해왔던 사문 영제에는 음양오행과 천지가몽이라는 철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환웅께서 신시개천하던 건국사화에는 풍백, 운사, 우사가 등장하죠. 그들이 이러한 영제를 주관하여 하늘과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문 영제에 깃들어 있는 음양오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 제작된 태극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태극기 속 태극과 다르죠. 태극의 문양을 보면 음양이 좌우로 배치되고 음과 양이 역동적으로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의 태극이 음과 양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음과 양은 서로 극단으로 분리되고 갈등하기보다는 이와 같이 다이나믹하게 서로 순환하며 교류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역동적인 음양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흑색으로 상징되며 응축하는 성질의 수기, 푸른색으로 상징되는 강한 생명력이 솟구쳐 오르는 목기, 붉은색으로 상징되며 사방으로 화려하게 확산하는 성질의 화기, 백색으로 상징되며 서늘하게 기운을 포장하는 금기, 그리고 중앙에서 4개의 기운을 중심 잡아 순환하게 해주는 황색으로 상징되는 토기입니다. 이 오행 기운은 그 성질에 맞춰 5방위에 배치합니다. 이러한 방위 개념이 확장되고 발전된 지리사상이 바로 풍수지리입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건설된 한양도성의 건설 과정에서 깊게 적용된 풍수지리.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공간에 음양오행 원리가 얼마나 깊게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원리가 지리에 적용되어 발전된 것이 바로 풍수지리입니다. 하지만 풍수지리는 비과학적이다 혹은 미신이다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풍수지리가 미신으로 오해받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팀 마샬이 지은 지리의 힘, 그 한 구조를 소개하자면 지리는 정치적 근간을 이루는 물리적 현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지리라는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풍수지리는 지리라고 하는 한계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단점을 회피 또는 극복하고 장점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풍수지리에 대한 색안경을 벗고 음양오행이라는 문화 코드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 무덤 벽화입니다. 무덤 주인의 관을 중심으로 사방벽에 그려진 사신도입니다. 북쪽에는 현무, 남쪽에는 주작, 동쪽에는 청룡, 서쪽에는 백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4동물을 두고 사신이라고 부르면서 각각 방위를 상징합니다. 이 구도는 오행을 방위에 배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면 동쪽은 목인데 사신 중 청룡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신 방위 배치는 오행의 방위 배치와 동일하며 그대로 풍수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명당이라는 좋은 땅을 둘러싸고 주산은 현무, 좌우측을 지키는 산은 청룡과 백호, 마지막으로 남쪽에서 안산은 주작으로 표현합니다. 이 그림은 옛날 한양 지도인데요. 한양 도성과 주요 문, 그리고 한양을 둘러 배치된 산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북쪽 현무에 해당되는 북악산, 동쪽 청룡에 해당되는 낙산, 서쪽 인왕산,
남쪽 목멱산, 고려시대 진인, 신선이었던 목멱선인의 사당이 있어서 목멱산이라고 불리웠는데요. 지금은 서울타워가 있는 남산입니다. 옛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오행 방위에 해당되는 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광화문 거리에서 경복궁 배경으로 북현무, 북악산을 볼 수 있습니다. 우백호에 해당되는 인왕산은 높지 않지만 산세가 좋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등산 코스입니다. 좌총룡 낙산, 산이 크지 않고 성벽 복원이 잘 돼 있어서 산책로이자 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는 낙산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주작에 해당되는 안산 남산입니다. 그리고 한양 도성에 있어 중요한 한강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강이란 명칭에서 한이란 은하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갖는 주요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하천입니다. 좌총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이 지키는 땅을 지나는 청계천, 한강과 연결돼서 그 터전에 자리 잡은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됩니다. 지금처럼 고속도로와 철도가 발달하기 이전에는 그 역할을 수로가 했습니다. 한강 같은 하천이 있어 효율적으로 사람이 왕래하고 물자를 유통시키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전국의 세금을 한양으로 걷어들이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양 도성 지도를 보면 낙산부터 북악산, 인왕산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활용하여 남쪽, 남산부터 주요 산들을 잇는 성벽을 쌓아 거대한 도성을 조성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수도 한양 도성은 음양오행의 원리, 풍수지리에 부합하는 자연적 환경을 갖춘 곳으로 600년 도시가 됩니다.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풍수지리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낸 지리사상입니다. 지금까지 나라에 재난이 있을 때면 올리던 천재, 기후재나 기청제에 적용된 음양오행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조선의 수도 한양 도성을 예로 들어 풍수지리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 문화의 핵심 코드인 음양오행과 오령망량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생활에 깔려 있었지만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도깨비와 망냥 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김용우 교육위원님 감사합니다. 2부에 앞서 무병장수 신선의 몸을 만드는 문화원전, 최초의 경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인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포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생물학의 일대 전환을 이룬 하나의 사건을 꼽으라면 현미경의 개발을 들 수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인 안토니 반 레벤 후크가 최초로 개발한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발견했고 이후 질병의 원인도 하나씩 찾아가며 인류의 인식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켰습니다. 천문학에서도 우주에 대한 인류의 인식을 뒤바꾼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5년 로버트 윌리엄스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깜깜한 우주 공간을 찍어보자는 엉뚱한 제안을 했는데요. 허블 망원경 운영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라 여겨졌던 허공에서 3천여 개의 은하를 발견하면서 우주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하는데요.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삼신조화 신선수행법으로 인간의 마음 세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의 대전환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허리 통증과 냉증을 치유한 분들의 사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이천 중리도장 길병익. 저는 직업이 냉동창고 보수 전문 기사입니다. 그래서인지 온몸에 냉증 증세가 있었는데요. 특히 하체가 심해서 오래전부터 잠을 푹 자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권유로 대전에서 하는 대천제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날 처음으로 도공을 했습니다. 도공을 어떻게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가르쳐 주신 대로 한참 동안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양손이 움직이더니 냉증이 심한 하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불덩이 같은 것이 머리 위로 들어와 온 몸을 차례로 훑고 발바닥 쪽으로 빠져나갔는데 몸속의 냉한 기운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동안 시달려온 하체의 냉한 통증이 사라져 오랜만에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서울 동대문도장 방정길. 하루는 도공 시작 전 종도사님께서 진식 호흡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깊이 호흡을 하니 100회에서 회음까지 내 몸이 뚫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공을 했는데요. 두 손을 불끈 쥔 채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문 한자 한자를 내 몸에 박는다. 몸의 기운으로 박는다는 생각으로 힘차게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을 읽었습니다. 훔치 네 글자가 파바박하고 내 몸에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을 온화한 기운이 감싸면서 순간 옥색과 흰색의 두 가지 색이 섞인 기분 좋은 시원한 기운이 제 가슴으로 쑥 들어오더니 척추를 타고 꼬리뼈로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요추 부분이 두두둑 하면서 척추가 펴졌습니다. 마치 잡아당긴 것처럼 척추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60년 가까이 검도를 했는데 20년 전쯤에 다친 요추 4번이 항상 불편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항상 요추 4번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기 어려웠습니다. 지병처럼 갖고 있던 통증이었는데
그 부위가 도공을 하면서 싹 나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된 것처럼 허리가 펴졌습니다. 도공의 은혜에 고마움과 감사함에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민망해서 밤인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네, 방정길 도생님은 평생 운동을 해오신 분인데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중에 수행으로 치유되고 척추가 펴진 놀라운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다음 길병익 도생님은 직업으로 인한 냉증으로 수면 장애가 있으셨다고 하는데요. 증산도 대천제에서 도공 수행으로 냉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허리 통증, 냉증, 수면 장애가 있으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소중한 자가치유의 사례 감사드리며 이 시대 진정한 희망인 삼신조화 수행 하러 가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문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행을 잘하려면 우선 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온 우주와 하나라는 것도 들숨과 날숨을 쉬는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며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수행을 할 때는 허리띠를 끄르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숨결을 느끼며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셔 봅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호흡합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에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불평과 불만, 분노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단순히 공기, 산소를 마시는 게 아니라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 수승화강을 시키며 수행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불기운을 아래로, 하단의 물기운을 위로 올리며 수행하면 우리 몸에 토력이 생기며 건강한 몸으로 거듭납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 또는 태양이 축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불새가 쭉 내려가 나의 하단 중심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강력한 쓰나미가 되어 축맥을 따라 힘차게 쭉 올라가 머리 전체에 밀려 들어옵니다. 또는 용이 쭉 올라가 상단의 중심, 손과 채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옴과 훔으로 호흡하며 수화 기운을 순환시키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존의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조화법, 상제님의 빛 유전자를 내 몸에 가득 채우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내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식혀나가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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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훔니 합니 사파 훔치 태울 천사
이제 빛의 유전자와 함께 내 몸의 기의 통로를 뚫는 정화 수행을 하겠습니다. 축맥은 내 몸의 중심 도로망으로 온몸의 기맥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맥을 뚫어야 천상의 도통 기운을 직통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건강도 무척 좋아집니다. 그런데 호흡으로 축맥을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종도사님께서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뚫는 정화수행법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럼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 백광의 빛 팔찌처럼 있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을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이제 집중해서 광선 여의봉을 백회와 회음 사이로 이동시키며 축맥을 뚫어보겠습니다. 막힌 것을 전부 정화해서 녹여버린다, 뚫는다는 생각을 하며 진득하게 일념으로 수행합니다. 광선 여의봉은 몸 밖으로 나가지 않고 몸 안에서 움직입니다. 수행할 때는 축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 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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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임동맥이 막히면 여러 장부에 병이 생깁니다. 내 몸의 도로망은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몸을 씻듯 날마다 꾸준히 뚫어줍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생각으로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호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 죄야 노래 내 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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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는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게 해주는 율려 조화 주문입니다. 두 주문을 읽어 그 기운을 하단에 넣어주면 눈부신 빛의 정단이 만들어집니다. 정단이 만들어져야 태토의 조화 망량신, 언천계용신이 태어납니다. 무극세상의 망량이신 언천계용신을 내 몸에 모셔오는 이 놀라운 과정은 오직 시천주조와 태율주를 노래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라며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고르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두 주문은 늘 균형을 맞추어 읽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잡념을 끊고 집중해서 주문과 하나 되어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공 동작은 하단의 주문의 기운을 넣어주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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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화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훔니 죄야 노래 훔니 앞니사파 훔치 태울 천사문고 지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선료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 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두께를 1cm 단위로 자르고 가로를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뇌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전전두엽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놓습니다. 시상과 시상하부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해마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편도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뇌하수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소뇌에도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선조체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뇌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 율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려화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비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율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픈 부위에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네, 오늘은 비침을 꽂은 뇌에 설려화를 심어보겠습니다. 뇌의 주요 부위에 설려화를 분화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세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 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찹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선녀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빛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선녀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운과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선녀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녀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뇌세포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저의 모든 뇌세포가 젊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해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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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제기 흠기 원의 대강 신천도 조화 정경세 불망난사지 제기 흠기 원의 대강 신천도 조화 정경세 불망난사지 제기 흠기 원의 대강 신천도 조화 정경세 불망난사지 제기 흠기 원의 대강 신천도 조화 정경세 불망난사지
훔치 태울 천상운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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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훔리지야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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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운
Yeah.
설려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려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네, 오늘도 뇌를 중심으로 자가치유 수행을 함께 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편두통이 있어서 오늘 힘차게 수행을 했습니다. 머리가 시원해지며 통증도 사라졌는데요. 400만 년 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용량은 400cc였습니다. 이후 진화를 거듭하면서 5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에 이르러 1500cc까지 커졌다고 하는데요.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 인간의 대뇌피질은 전전두엽이 거의 2배나 증가했습니다. 동물의 감정은 본능적 욕구에 구속되어 있지만 인간은 전전두엽이 발달해 감정의 본능적 표출을 조절해 사회적으로 정서 교감을 하며 순화를 시킵니다. 설려와 비폭발 수행으로 인간의 고차원적 사고와 행동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을 활성화해서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